안녕하세요. 저는 학부 기계공학과 02학번 출신 최형렬이라고 합니다. 저는 2003년도에 02학번 기계공학과 과대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이 자리가 더 큰 의미가 있고, 이런 행사를 준비해 주시는 많은 이제 학과에 계시는 교수님들 그리고 학생 여러분들, 너무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야겠죠. 저는 지금 현재 실리콘밸리에 있는 애플이라는 회사에서 엔지니어링 매니저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제 차세대 애플 디스플레이 제품을 개발하는 팀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실리콘밸리에 있는 카이스트 동문회의 총무로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후배님들 중에 혹시 나중에 실리콘밸리 쪽으로 유학이나 아니면 취직을 하게 된다면 저와 인연이 닿을 수 있고 또 저와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도 여기 저희 기계공학과 출신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진로를 선택하는데 굳이 한국뿐만 아니라 시야를 넓혀서 해외나 다른 나라, 유학 또는 취업 늘 열려있기 때문에 너무 국한되게 무조건 대기업을 간다, 무조건 대학원을 진학한다, 그러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드릴 오늘 많은 이야기들 중에 꼭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저의 이야기를 조금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체적인 진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2002년에 카이스트에 입학을 했고, 이제 그 당시 첫 번째 학년 1학년은 학과가 없었기 때문에 2003년에 이제 기계공학과로 진학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2003년 1년 동안 이제 저희 학과의 수업을 많이 들으면서 학과에 적응을 하고 중간에 군대를 잠깐 다녀왔습니다. 2년, 그 당시 공군을 갔기 때문에 2년이 넘는 시간을 이제 군대에서 보내고 다시 복학을 해서 나머지 남은 수업을 듣고 2009년에 저는 카이스트 기계공학과를 졸업을 해서 미국의 보스턴에 있는 MIT 석사 과정에 입학하게 됩니다. MIT에서 기계공학과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나노 매뉴팩처링이랑 MEMS에 관련된 연구를 하는 교수님 밑에서 이제 나노 패브리케이션이나 MEMS에 관련된 연구를 진행을 하다가 이제 저희 교수님이 옵틱스, 이제 광학이죠. 광학 쪽을 전공을 하셨기 때문에 저의 연구 주제도 자연스럽게 처음에 나노 스트럭처를 만드는 연구를 진행을 하다가 점점 더 이제 광학 쪽 관련된 연구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2014년에 저는 이제 석사 그리고 박사 과정을 MIT에서 마치고 2014년 마치자마자 바로 지금 실리콘밸리에 있는 애플 본사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애플에 입사를 해서 처음에 저는 이제 시니어 엔지니어, 한국 말로 하면 어떻게 제가 이 직책을 어떻게 변화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박사 과정 마치고 이제 바로 애플에 조인을 해서 새로운 차세대 디스플레이 관련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 전공이 대학원 때 광학이었기 때문에 광학에 관련된 부분이 가장 가까운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된 기술을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 이제 2016년에 어떻게 좋은 기회가 있어서 이제 엔지니어링 매니저로서 이제 어떻게 애플 안에서 팀을 꾸리고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애플에 입사한 지 7년 반이 지났고요. 지금까지 계속 같은 한 회사에서 이제 새로운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애플에 입사하게 될 수 있었던 계기는 제가 대학원 과정 중간에 2013년에 졸업 1년 전에 애플에서 인턴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그 인턴의 기회를 통해서 제가 지금 현재 회사에 입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제 어떻게 해당 분야로 진로를 구체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결정적인 시기가 언제셨는지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사실 제가 학부 때 수업을 듣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어떤 분야가 저에게 맞을까? 기계과 했을 때 딱 4대 역학이라는 분야가 떠올랐었고, 그 분야가 과연 저의 진로와 맞는지, 그리고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분야가 있을지 많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도 교수님과 또 상담을 많이 하고, 제가 과연 어떤 분야에 관심을 있을지, 사실 다른 과 과목도 한두 과목 들어보면서 과연 앞으로 어떤 연구를 하고 어떤 공부를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던 나노 스트럭처, 나노 구조물을 만드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기계 시스템이 굉장히 작아졌을 때 많은 성질들이 바뀌었습니다. 물질적인 성질들도 바뀌고 기계적인 성질들도 많이 바뀌고, 그 부분에 큰 매력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원에 진학을 했을 때 이제 그런 분야를 하시는 교수님을 찾아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또 광학으로 옮겨가게 됐냐? 그런 작은 나노 구조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또 빛의 힘이 필요합니다. 빛을 통해서 이런 작은 구조물을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구조물을 만드는 원리를 알기 위해서는 결국 광학, 옵틱스라는 분야를 알았어야 되었기 때문에 저는 최종적으로 대학원 때 첫 시작은 나노 스트럭처를 만드는 분야였지만 결국 광학이라는 주제를 선택하게 되어서 대학원을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기계공학과에서 배운 지식들이 진로에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하는 질문입니다. 사실 제가 기계공학과에 입학하게 된 계기랑도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기계공학과에 들어가게 된 이유는 바로 시스템을 설계하고 시스템을 구현하는 과였기 때문에 제가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기계공학과를 가게 되었습니다. 기계공학과에서 배운 지식들이라고 하면 저는 가장 하나를 꼽자면 그 시스템을 꼽고 싶습니다. 4대 역학으로 대표되는 역학을 배우고, 그리고 그 역학을 토대로 기계 시스템을 설계하고, 그리고 만들어 보기 전에 그 시스템의 설계에 대한 평가를 해보고, 그리고 시스템을 만들고, 이 모든 과정들이 전체적인 어떤 하나의 시스템을 꾸려나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런 배운 지식들이 지금 제가 현재 애플에서 하고 있는 일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4대 역학뿐만 아니라 이 여러 가지 설계적인 측면이나 그리고 디자인, 그리고 디자인을 매뉴팩처링이 가능하도록 하는 디자인, DFM이라고 하는데, 그런 프로세스들이 전부 제가 배웠던 학부 때 배웠던 지식들이 쓰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기계공학과를 선택한 것에 대해서 정말 큰 보람을 느끼고 있으며, 그리고 이 시스템을 배워서 제가 적용하고 있는 분야는 디스플레이 시스템, 광학적인 설계, 그리고 기계적인 설계가 같이 결합된 이 디스플레이 시스템에 적용하고 있지만, 이 시스템을 똑같이 다른 여러 분야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배웠던 가장 큰 지식이라고 말하면 바로 시스템을 배웠던 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은 학부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입니다. 이 자리에 아마 교수님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제가 한 가지 하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교수님들을 괴롭히십시오. 다른 말로 하자면 수업 시간에 질문을 많이 해서 수업을 조금 더 액티브하게 참여를 해주세요. 제가 한국과 미국과 이제 양쪽에서 수업을 듣고 느낀 점은 가장 큰 차이가 여기에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카이스트 vs MIT? 저는 배운 지식이나 이런 부분은 큰 차이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호기심 그리고 궁금했을 때 정말 적극적으로 교수님에게 물어보고 그 수업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자세 이런 부분이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학생들이 배움 그리고 더 깊게 이 분야에 대해서 알게 되고 더 호기심 있게 이 분야를 다가감으로써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후배님들에게 꼭 조언을 해주고 싶습니다. 앞으로 수업 들으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를 하고 정말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보고 그리고 교수님이나 조교님들을 통해서 많이 질문을 해서 괴롭혀 주십시오. 이게 저의 조언입니다. 다음 질문은 현재 work-life balance는 어떤지에 대한 것입니다. 실리콘밸리에서 많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애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회사들이 이 동네에 있는데 저희 회사는 조금 실리콘밸리 안에서 조금 이 워라밸이라고 하죠. 이게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일을 더 많이 한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저희 토요일 일을 다 하시고 그리고 주로 일하는 기준은 9 to 6 그러니까 9시부터 6시까지 일을 합니다. 그리고 가끔씩 아무래도 저희가 많은 생산하는 곳들이 이제 주로 아시아에 많기 때문에 그쪽이랑 일을 할 때는 조금 더 가끔씩 밤에도 이제 컨퍼런스 콜을 하기도 하지만 저는 특별히 지금 현재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이 워라밸이 너무 안 좋아서 힘들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기계과를 오길 굉장히 잘했다고 느끼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저희 기계과는 당연히 저희가 말하는 이 4대 역학을 배우지만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말 이 시스템이 어떻게 구현되고 시스템을 어떻게 디자인해야 되고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거를 배우는 학과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기계공학과의 많은 교수님들을 보면 단지 정말 이 4대 역학에 대해서 하시는 교수님들도 계시지만 다른 분야, 예를 들어서 바이오가 될 수도 있고 재료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광학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분야들의 연구를 하시는 교수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그 어떤 과보다 저는 저희 기계과가 정말 다른 과와의 이런 여러 가지 융합 연구를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이유가 바로 저희 과가 저희 과에서 배울 수 있는 이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어떤 시스템, 어떤 기계 또는 시스템을 디자인하는지를 배우고 이거를 어떻게 구현해 나가는지에 대한 지식을 배우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융합 연구들이 정말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과가 저희 기계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다른 예로 저희 회사의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 하드웨어, 이제 아이폰 같은 경우 저희 회사의 주력 상품입니다. 이 아이폰을 모든 부품들을 하나로 인테그레이션 하는 역할. 어떻게 보면 저희는 이제 프로덕트 디자이너라고 하는데 이 역할 중심에 바로 기계공학과가 있습니다. 기계공학과의 특성상 이 모든 컴포넌트 하나하나의 장단점이 무엇이며 이것을 하나로 묶었을 때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나쁜지를 파악을 해서 이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의 이 상호작용을 분석해서 하나로 합치는 중심에 바로 기계공학과 출신들이 이 부서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기 때문에 정말 제가 기계공학과를
나온 것에 대해서 정말 만족을 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있는 학문, 그리고 그것을 활용해서 어떤 분야에든지 적용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 바로 이것들이 제가 기계공학과를 선택한 것에 대해서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 제 후배님들이 계시지만 저희 이 자리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이 이런 자부심을 느끼고 조금 더 학과 생활을 더 열심히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